오늘 하루도 비염 환자분들에게 코가 뻥 뚫려서 시원하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코는 아름다운 미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건강의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일단 코가 잘생기면 용모가 바르고 이목구비가 뚜렷하게 보여 미인 미남의 형상이며 나아가서는 천기 하늘의 기운이라고 하죠. 산소를 받아들이는 건강의 기준이 되고 형상학적으로 코가 두툼하면 재물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아침 저녁 온도차가 심하고 계절이 바뀌어 꽃가루나 미세먼지만 날리면 연신 재채기, 콧물, 코막힘은 물론 누런 콧물 혹은 입천장, 눈가, 귓속 등이 가렵고 목구멍 넘어오는 콧물로 특히 아침과 밤에 심하여 잠 못 이루고 고통받는 분들이 하나둘이 아니지요. 이제 봄이 와서 전국 사방에서 꽃 소식이 올라옵니다만 봄은 춘곤증과 더불어 생명력이 왕성한 여왕의 계절이라 하지만 무색할 정도로 꽃가루, 황사, 미세먼지 등은 호흡기 질환에겐 분명 불청객임은 두말 나위 없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문명의 혜택은 하루가 다르고 생명과학과 의학 수준이 더 놀랍도록 발전하여 약물의 효과도 몇 배 이상 강력한 약물이 개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명병인 알레르기 질환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날로 환자의 수는 급증하고 있으니 전면 의학의 재편이나 우리의 건강 상식들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보는데요. 환자분들은 코병 하나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는가 라며 의료계의 불신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알레르기 비염, 만성비염, 축농증 환자들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게 되면 싸움에서 항상 이긴다는 것이죠. 코병 치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비염 치료를 대증 치료에 머무르지 마시고 왜 비염이 왔고 또 치료도 잘 안되며 재발을 자주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확 바꾸셔야 됩니다. 모든 질병은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 또는 자연 회복력으로 치료가 되는 것이지 약물에 의한 치료는 세균에 대한 항생제의 치료 혹은 극소수의 면역치료제에 의한은 거의 없습니다. 질병과의 싸우는 과정에서 나오는 후유증, 즉 세균들이 죽거나 또는 세균을 먹으면 세포들을 파괴하는 과정에서 가령 열나면 해열제, 염증이 심하면 소염제, 이도저도 잘 모르겠다 싶으면 스테로이드 호르몬제를 투약하여 치료하는 약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평소 면역 조절 능력이 뛰어나면 면역 항체가 생겨서 신속히 치료되는 것이고 면역 조절 능력이 저하되어 있다면 오히려 면역 항체가 폭발적으로 만들어져서 오히려 우리 몸을 공격을 합니다. 어떻든 평소 체력과 면역력이 약한 분이라면 체력과 면역력이 올라올 때까지 항체가 더디게 만들어져서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며 살지만 이마저도 내성이 생겨 잘 듣지 않아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기도 잘 떨어지지 않고 2주 이상 오래 가는 것이지요.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비염이 오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아닌 비균질이어서 인체에 그렇게 해가 없을 것 같은 기후변화나 오염된 열악한 환경들, 꽃가루, 미세먼지, 진먼지 진드기나 곰팡이 종류인 진균류 또는 새집증후군, 동물의 털들, 중금속 오염 등에서 오는데 그렇다고 회피요법으로 방독면 쓰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쓰기도 힘들어서 자주 벗곤 하는데 그렇다고 오염되지 않은 달나라에 살 수도 없고 물론 가급적 피해야 되겠죠. 두 번째 내적인 요인은 좀 더 복잡하죠. 단순하지 않습니다. 앞서 우리 몸은 자연 회복력 또는 자연 치료력으로 낫는다고 했는데 무엇보다도 코병이 낫지 않는 것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 무너진 면역체계를 회복해야 하는데 왜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무너졌는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코만 치료하는 대증요법에 머무른다면 코병 치료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치료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증상이 심할 때는 우선 치료를 하셔야 되겠죠. 숨쉬기 힘든 이런 코병도 면역체계가 무너져서 질병이 온다고 했는데 선천면역과 후천면역이 있죠.
그런데 코병은 후천 면역과 관련이 있으므로 먼저 면역과 관련된 기관을 살펴보면 피부, 허파, 장, 흉선, 림프구, 비장 등인데 이들 기관도 우리 몸은 유기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장육부의 기능에 따라서 면역기관들의 기능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오장육부의 기능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면역기관의 기능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오장육부와 더불어 면역기관들이 회복되려면 가장 먼저 마음을 다스리고 식생활요법이라든가 운동요법, 수면부족 등의 전체적인 몸의 관리가 되어야 면역체계가 정상적으로 바뀌어서 자연치료력 또는 자연회복력으로 어떤 질병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아니, 감기 하나만 하더라도 약으로 치료되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우리 몸의 면역 항체가 생겨야 이기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면역 반응으로, 즉 외부 침입자와 전쟁으로 고열이 나고 염증이 생기고 아프고 가렵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후유증만 감소시키는 것이 대증요법이며, 그래서 일시적으로 부족하면 채워주고 많은 것은 낮추어서 시간이 가면 사람의 자연 회복력을 기다리는 것이 현대 과학의 치료 약물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평소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약을 드셔도 별 증상들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본인 스스로 면역 항체가 생기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의학의 원리는 치병필구어본입니다. 반드시 그 병의 근본 원인을 찾고 치료하게 되는데 다소 시간이 걸려서 거북이와 같죠. 어떻든 근본을 다스려 치료해야 함에도 요즘 의학은 땜질식, 즉 대증 처방이 주된 처방이며 이렇게 해도 안되면 수술에 이르지 않습니까? 비염의 치료 원리는 여러분이 생각부터 바꾸셔야 치료가 근본적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디에 무엇이 좋다, 또 어떤 질병에는 저것이 좋다 그러면 물고기 떼처럼 물고기 신드롬에 걸려 갑자기 몰려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옷을 갈아입을 때도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갈아입습니다. 만일 여러 날 입은 옷이 더러우면 몸과 속옷은 놔두고 겉옷만 갈아입겠습니까? 당연히 몸도 씻고 속옷을 갈아입고 겉옷을 덧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면역기관들이 면역체계의 회복과 오장육부를 다스리는 기능 회복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코만 치료하기에 급급하니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생활습관의 개혁이 필요한데도 일시적으로 겉옷만 갈아입겠다고 아우성들입니다. 이게 개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생활습관이 바뀌지 않고서는, 아니 최소한의 식이요법만이라도 오래 씹어먹는 습관만이라도 바뀌지 않고서는 늘 재발하거나 비염이 때마다 일마다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쉽게 치료되는 약은 없습니다. 물론 마약이 있죠. 그러나 중독성이 있어서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부작용이 더 많습니다. 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생활습관의 개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병이 없는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작은 미랄이 외쳐봅니다. 감사합니다.